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자기 부모님께 함께 호구가 되자는 남자와 시원하게 파혼하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 준비 중이라는 똑소리 나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색시가 될 준비 중인 예신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중에 3년 전 파혼했던 전 남친에게 연락이 왔네요. 저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저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무런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버해서 매몰차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전 남친과 헤어지고 많이 아팠어요.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 전 남친은 저에게 이기적이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 말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남친이 돌아오고 싶다고 하며 했던 말들도 믿지 못할 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솔로였다 하더라도 전 남친과는 다 끝난 일이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죠. 전 남친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얘랑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는 호구였나 봐요. 전 남친과는 20대 중반부터 4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홍기가 차니 자연스럽게 혼담이 오가게 되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평범한 집이었는데 전 남친의 집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우스푸어라고 해야 할까요? 집에 대출이 있었으니 하우스푸어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전 남친 부모님은 퇴직을 하셨는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고 정년이 되어 퇴직을 했는데 무슨 일을 더 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 아빠는 퇴직 후에 병원 주차 관리를 하고 계세요. 60대는 요즘 젊은이라고 하시면서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전 남친 아버님은 저희 아빠보다 나이도 몇 살 어리셨는데 일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전 남친이 버는 돈은 집 대출금 갚는데 많이 들어갔고 모아놓은 돈이 없었습니다. 3년 전이라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보다 그때 많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전 남친 모은 돈이 없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둘이 벌며 결혼 후부터라도 모으면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 준비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전 남친이 버는 돈이 부모님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전 남친은 형이 있는데 그분은 집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고 전 남친 혼자 효자였어요. 부모님 두 분이 일을 하시면 충분히 집 대출도 갚아나가고 생활비도 충당이 될 것 같은데 일을 할 마음은 없으시고 전 남친은 부모니까 내가 살펴드려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제가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싸우게 되었죠. 나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 둘이 벌어 아이 키우기도 빠듯할 텐데 시부모님에게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안 될 일이라고 했고 전 남친은 그런 부모인데 어쩌겠냐고 하니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상견례를 얼마 안 남기고 전 남친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마음이 착한 것은 알지만 그로 인해서 나도 오빠와 함께 돈 벌어서 오빠 부모님께 갖다 바치며 살아갈 마음은 없다고 그럴 정도로 오빠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며 파혼하자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친은 저에게 혼자 살자고 도망치는 것이냐? 너는 참 이기적이다 라고 했고 그때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전 남친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몇 달 지나서 점차 일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좀 진정되니 파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헤어질 때 전 남친이 저에게 말했던 너 혼자 살자고 도망치는 것이냐는 그 말.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미안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럼 내가 너랑 같이 너네 부모의 호구 노릇을 해야 하냐? 라고 따지며 화를 낼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랑을 만나서 사귀게 되어 전 남친에 대한 생각은 점점 생각 속에서 지워졌어요. 얘랑과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며 이 사람과는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에 얼떨떨하기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상견례 때도 서로 칭찬해 주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집 혼수 예단에 대한 얘기도 얘랑과 제가 정하면 양가 부모님이 대부분 수용해 주셨습니다. 잡음 하나 없이 결혼 준비를 하고 얘랑과 저는 서로의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며 결혼 준비를 해왔어요. 얼마 전에 전 남친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던 것을 얘랑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전 남친이 이제 부모님께 드리던 돈을 모두 정리할 것이고 저와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 했더니 얘랑이 어이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얘랑이 하는 말이 아마도 전 남친은 자기 부모에게 들어가던 돈 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본인도 힘드니까 제 생각이 난 것이고 저와 다시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전 남친은 또다시 자기 부모에게 빨대꽃을 일 것이라고 하더군요. 전 남친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전 남친의 진짜 속마음은 결국 난 너와 다시 잘 돼서 결혼하고 싶다. 결혼해서 우리 같이 부모님의 호구가 되자. 이런 뜻이라고 말하는데 느껴지는 바가 참 컸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얘랑의 말을 들어보니 확실히 맞는 말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전 남친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 중이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또 전화를 해서 자기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부모님께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했고 특별한 날에만 용돈을 챙겨드릴 것이라고 이미 말을 해놓았다고 하면서 예전에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빠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안 속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헤어지고 오빠와 함께 오빠네 집에 돈줄이 되어줄 여자를 찾았는데 못 찾아서 나에게 찝적대는 것뿐이고 나는 오빠 부모님에게 호구짓을 할 정도로 오빠를 사랑하지 않아 오빠와 헤어졌던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내가 다시 오빠와 잘 되면 나중에 상황에 따라 오빠 말은 또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꾸 연락하면 얘랑에게 좀 그러니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카톡 모두 차단했고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다시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도록 일부러 매몰차게 마음속에 박히는 말을 한 것도 있긴 합니다. 괜히 여지를 주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전 남친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풀어놓고 털어버리려고 이렇게 글을 보내요. 얘랑과 즐겁게 데이트하고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시는 예비 시부모님께 잘 하기도 바쁘니까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냉정하게 잘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똑소리 나는 쓰니님, 결혼 생활도 똑소리 나게 잘 하실 것 같은데요.